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8살도 채 안 된 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오는 아주 드물지만 정말 중요한 의학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진짜 사춘기가 아니고요. 난소에 생긴 문제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는 가성성조숙증이라는 현상인데요. 지금부터 이 불안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8살 생애도 맞이하기 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이나 의사나 누구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상황일 겁니다. 대체 아이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이 바로 이 가성성조숙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성, 그러니까 가짜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중요해요. 정상적인 사춘기는 뇌에서 자, 이제 시작하고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게 없는 거죠. 대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난소 같은 엉뚱한 곳에서 독자적으로 호르몬을 마구 만들어내면서 진짜 사춘기인 척 몸을 속이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의학적 미스터리를 어떻게 파헤쳐 볼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조기 사춘기라는 큰 퍼즐 그림을 보고 그 드문 원인인 난소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의사들은 어떤 도구로 진단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바로 맞춰보죠. 우리 몸의 정상적인 사춘기 시간표가 대체 어떻게 어긋나게 되는 건지 그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이 얼마나 드문지부터 좀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난소 종양이 생길 확률은 10만 명 중에 3명도 안 됩니다. 정말 드문 경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진단 과정이 더 까다롭고 또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드문 현상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제 진짜 원인, 바로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난소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차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전체 난소 종양의 60% 이상은 생식세포 종양이 차지해요. 가장 흔하죠. 그런데 정작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뿜어내는 주범은 겨우 10% 정도 되는 이 성삭기질 종양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좀 의외죠? 원인이 되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다양해요. 그냥 물혹일 수도 있고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아과립막세포종. 이게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녀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 몸에는 도대체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이건 마치 갈림길 같아요. 종양이 어떤 호르몬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나올 때, 오른쪽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나올 때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사춘기 소녀의 모습, 그러니까 가슴이 발달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남성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춘기 증상 말고도 아이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배에서 뭔가가 만져지는 게 오히려 더 결정적인 단서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탐정놀이 시간입니다. 의사들이 이 복잡한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진단 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1단계, 의사가 직접 배를 만져보면서 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2단계, 초음파 같은 장비로 눈으로 직접 난소를 보는 거죠. 마지막 3단계,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숨겨진 화학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이 혈액 검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뇌에서 나오는 명령 호르몬, 그러니까 성선자극 호르몬 수치는 낮은데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수치만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뇌는 가만히 있는데 난소가 혼자 폭주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가짜 사춘기, 즉 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딱 맞아떨어지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치 범인이 현장에 지문을 남기듯이 특정 종양들은 혈액 속에 자신만의 흔적, 그러니까 표지자라는 단백질을 남기거든요. 이걸 찾아서 어떤 종류의 종양일지 추리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길었던 의학 추리곡도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과연 치료는 어떻게 하고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 방법은요,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입니다. 호르몬을 마구 만들어내던 바로 그 원인, 난수에 있는 종양이나 혹을 수술로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했던 그 소아 과림막 세포종, 이게 악성일 확률이 5%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후가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몸은 정말 신기해요. 그 문제의 원인만 딱 제거해주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 되고 아이를 힘들게 했던 성조숙증 증상들도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 일찍 시작된 사춘기라는 참 당황스러운 퍼즐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드물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의학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단서를 찾고 결국 답을 찾아내는지 정말 대단하고 또 한편으론 참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요?